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다트 팁 오브 더 데이, 다트 기초문법 11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트에서 레코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하나를 담을 때 변수나 상수를 활용했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하나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자료형들끼리 묶자 해가지고 배열이 나왔죠. 네, 리스트도 배웠었고, 그리고 그쵸. 같은 애들은 중복이 안 되게끔 셋도 배웠었고요. 그런 다음에 키와 값으로서 데이터를 관리하자. 그래서 맵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관리할 때 아무거나 다 한꺼번에 묶어서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레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료를 한꺼번에 묶어서 관리하자. 자료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자. 예, 귀찮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예시로 한 것처럼 이거 보면요. 문자열이나 일단 데이터를 그냥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뭐 나는 숫자를 넣을 거야. 숫자 그리고 여기는 불련을 넣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리스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리스트로 값을 넣어야 되죠. 값을 넣으면 이렇게 넣겠죠. 문자열이 그 배열이 들어가게 되면 뭐 이렇게 넣는다든지 그리고 셋도 넣을 거야. 그러면 셋도 넣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린, 블루 네,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맵도 넣을 수가 있겠죠. 맵도 넣으면 키와 값을 넣는 거니까 키를 뭐 이런 식으로 네임은 호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요.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 그냥 한 번에 때려 넣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age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시는 게 레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온다라고 가정할 때요.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까지 되어 있고,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요소부터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sum record에 $1 얘를 가져오세요 라고 저희가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얘는 제가 뭐 first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 녀석의 자료형은 int가 되겠죠. 네. 이렇게 뺄 수도 있고, 그러면 프린트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되겠죠. 한 칸 좀 줄여볼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대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4. 4니까 리스트를 가져온다라고 보면은 4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리스트 int가 되겠네요. 그리고 뭐 sum numbers는 sum record의 네 번째다.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열 자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순서대로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레코드 자체에서 이름 기반으로도 지원을 합니다.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위치 기반이거든요. 1, 2, 3, 4 몇 번째에 있는지에 따라서 해당하는 요소에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이름 기반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첫 번째 거를 제가 뭐 age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age라는 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일단 얘는 무시해야 되거든요. 이름 기반이 되면. 그러면은 1, 2, 3, 4, 5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료형이 지금 안 맞아서 에러가 났던 거예요. 그러면은 1, 2, 3이 되겠죠. 이제. 그리고 1번은 이제 20이 될 겁니다. 기존엔 10이었는데 돌리게 되면 그렇죠. 20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오느냐?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sum record에 age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찍어볼 수가 있어요. sum record의 age.
그쵸. 네, 요거도 이제 변수에 담아둘까요? 뭐 final int age. 네,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레코드는 하나의 자료용으로 보셔야 돼요.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이 레코드라는 녀석 자체가 자료용으로 봐야 됩니다. 조금 심플한 예제로 다시 볼까요? 좀 심플한 거로 봐서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 좀 복사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냥 숫자를 이렇게 뭐 100, 200이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바기 때문에 타입을 추론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런타임 타입을 찍어 볼게요. 그러면 sum record의 런타임 타입. 아이고. 런타임 타입을 보시게 되면 그렇죠. int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 대신에 그렇죠. 자료용을 써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쓰셔도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내가 여기서 파이널을 지정할 거야. 그럼 파이널도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레코드는 다른 자료 구조랑 좀 다르게 얘는 수정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조회를 이렇게 했잖아요. 썸 레코드 첫 번째 가져오세요 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수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접근하게 되면 얘는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로 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여기를 300으로 할 거야 하셔도 그 임뮤터블 하기 때문에 변경 자체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얘는 변경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떨 때 쓰면 좋을까요? 그렇죠. 뭔가 자료형들을 그냥 뭉터기로 관리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들을 관리하다 보면 이 녀석이 도대체 어떤 데이터인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원하는 게 이름 기반을 지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100번이라는 것이 이름이 사실 있어요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얘는 바로 first라고 합니다 라고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first를 넣게 되면 이 녀석에 대한 이름을 써주면 되거든요. 뭐 이것도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런타임 타입을 찍어 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실 때 만약에 자료형을 명시하고 싶은데 레코드에 대한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런타임 타입을 한번 찍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름 기반이 뒤로 가면 됩니다. 이름 기반이 뒤로 가면 돼요. 저희 매개 변수 할 때 함수 매개 변수 할 때 봤던 거랑 같은 맥락이죠. 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름 기반으로 넣는 거는 뒤에다 넣으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여기다가 뭐 여기 이름 제가 age라고 하고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자료형도 여기에다가 추가되면 됩니다. int고 이름이 age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간단하죠? 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애초에 얘네들은 그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컨스트를 쓰거나 그럴 필요가 사실 없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죠. 이 부분이 엄청나게 길어진단 말이죠. 만약에 자료형을 명시를 한다면요. 굳이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쵸.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타입 def에 대해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별칭인 거죠. 자료형에 대한 별칭이기 때문에 이럴 때 타입 def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은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나는 얘를 뭐 my record type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 자체가 my record type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 동일하게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길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결국에 그거죠. 자료형이 엄청나게 많아졌을 때 그때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결국에 이제 레코드에는 어떠한 녀석이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안 배웠지만 클래스라든지 뭐 다른 자료 형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도 자료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함수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좀 복잡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값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타입을 제가 하나 넣을 겁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이렇게 스트링 name이랑 int age를 받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뭔가 프린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 가능은 하겠죠. 좀 너무 그렇죠. 일부러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일단 연습이니까 age 이렇게. 그렇게 되면 sum record에 대한 자료형이 이건 런타임 타입으로 찍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려보면 이제 세미콜론 해주시고, 자 돌려보게 되면 이렇게 함수 타입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매개 변수가 있고 반환이 없다, 널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굳이 자료용으로 명시를 한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좀 길지만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age가 있네요. 그쵸? 이름 부분은 저희가 뒤로 빼면 돼요. 뒤로 빼니까 먼저 빼봅시다. 얘는 int고 age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순서부터 위치 기반부터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자료용을 쓰면 되겠죠. 먼저 int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불련이 들어왔고, 그리고 리스트인데 제네릭이 int가 들어간 상태. 그리고 그렇죠. 요건 set이죠. set이고 문자열이 들어갔고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연습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쵸, 맵도 들어갔죠. 맵은 키와 값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키가 지금 문자열이죠. 자, 값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료형이 지금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다이나믹으로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게 남았죠. 요거는 함수형 형태를 써야 되니까, 그렇죠. 반환이 지금 없는 상태죠. 보이드고 펑션인데 지금 그렇죠. 문자열이랑 int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너무 긴데, 근데 이렇게 일단은 좀 만들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자료형 부분은 너무 비대해지잖아요. 지금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럴 때도 타입 def를 사용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 말은. 여기도 이제 타입 def로 뭐 my 뭐 라지 타입 대충 아무거나 써볼게요. 이렇게 만드셔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로 저희는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좀 더 간단해지잖아요. 그쵸?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결국에는 이제 레코드가 자체가 자료형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함수에 대한 매개 변수나, 함수 하면은 뭐 자료형에 쓰는 게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매개 변수랑 반환 형태. 이 반환 형태랑 매개 변수로 써도 우리가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뭐 예를 들면요, 이렇게 보는 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형태의 레코드가 있다라고 볼게요. 예를 들면은 이제 example 레코드, 이런 형태로 제가 만들 거예요. 여기는 그쵸, 100, 200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형태를 저희가 활용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매개 변수로 받는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void sum function, 매개 변수로서 이 레코드 형태가 들어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자료형부터 먼저 써야죠. int가 될 겁니다. 얘가 파라미터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작성해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위치 기반이기 때문에 1번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파람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때 여기서도 이름을 써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name이고 얘는 age입니다. 라고 가정해 보면 얘는 이제 이름 기반이 아니에요. 위치 기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레코드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위치 기반이기 때문에 그쵸, name은 이렇게 해야겠죠. 파람에 이렇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age는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sum 펑션은 우리가 호출을 직접 해보면 호출할 때도 레코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 기반이기 때문에
문자열로 해야겠네요. 여기는 스트링. 이렇게 되겠죠. 문자열 쓰고, 그리고 이렇게 숫자를 쓰면 돼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호호랑 100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름 기반으로 내가 레코드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other 펑션이라고 만들게요. 이름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중괄호로 하면 되죠. 중괄호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름이고요. 얘는 age입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other 펑션으로 바꾸고 호출할 때는 여기 부분이 name이고 age입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덩어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얘가 자료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반환 형태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점점 함수가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뜯어보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반환 형태로 한번 해본다면 sum return 펑션이라고 만들고, 그러면 얘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반환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return을 이렇게 해야겠죠. 그쵸, 순서만 지켜주면 돼요. 결국에 순서만. 그러면은 물론 이제 이름이 없어도 됩니다. 이름이 없어도 가능은 해요. 예, 했는데 뭐 이름을 저희가 얘는 호호로 보내고 얘는 100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sum return 펑션을 우리가 호출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 데이터를 받을 때는 이제 두 종류로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result라고 해서 이렇게 받게 되시면 레코드의 형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다룰 건데요. 그리고 이제 위치 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접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디스트럭팅이라고 합니다. 그 분해시켜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쪼가리로 받는 건데 이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들어갈게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름이고 요건 age입니다.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도 가능은 하시고요. 맛보기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도 되고, 이제 이름 기반으로 또 반환한다라고 가정해 보면 제가 other return 펑션 이름 기반이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이름도 쓰고, 아까 요거도 가능하다고 했죠.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 이름도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위치 기반입니다. 얘가. 근데 이름 기반으로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중괄호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그러면 사용할 때도 이름을 써줘야겠죠. 이름이고 이름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만약에 other return 펑션을 호출하게 되면, 그렇죠, 물론 하나로 우리가 받는다라고 보면은 result가 될 것이고요. 그럼 result에 이름을 가져오고 age를 가져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쵸, 구조분해로 우리가 분해해서 받는다, 쪼가리로 받는다라고 보면은 그 데이터들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또 가능합니다. 이때 이렇게 받을 때는 그 이름을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름 기반으로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이 콜론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콜론 이름, 콜론 이름. 이렇게 해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찍어볼 수가 있겠죠. age. 물론 이것도 우리가 명시를, 자료형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name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로 이렇게 명시도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조금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트에서 레코드라는 것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자료 형태를 뭉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뭉쳐서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변경이 안 되는 애들입니다. 아까도 변경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쵸? immutable이라고 합니다. 요건 그냥 지나가는 김에 말씀드리면 immutable, 뮤턴트가 돌연변이에요.
MUT가 change를 뜻합니다. 그리스 라틴어로 change를 뜻해요. 그러면은 mutable이라는 게 changeable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change, 변경이 가능하다. IM이 그겁니다. not입니다. not. 변경 불가능. 이게 불변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불변. 변경이 안 된다.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지나가는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제 레코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름 기반으로 사용하려면 중괄호를 써야 된다. 자료를 명시할 때. 그리고 이름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위치 기반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흐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함수 매개변수 할 때랑 비슷한 맥락으로 다 사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기반으로 자료를 체크할 때는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 기반이랑 이름이랑 섞여 있을 때 말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름도 그 자료용도 직접 명시가 가능하고 이렇게 바 같은 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활용을 하시려면은 함수에 대한 매개 변수나 함수에 대한 반환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레코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다트에서 레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들은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